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와 동향을 가장 빠르게 또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의 아나운서 백근곤,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 농산물의 시세와 동향을 또 친절하게 짚어주실 새로운 농업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앞으로 저희와 함께하게 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예, 저 개인적으로 농협에 근무하면서 항상 농협에 일한다는 것을 보람을 느끼고 가락동 365 방송이 농업인들한테 득이 되고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방송이 영광으로 생각하고 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런 좋은 정보들이 이 출하 시점으로 고민하시는 이 농가분들에게 네. 꼭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가락동 365에서는요, 당근과 방울토마토, 그리고 지난해보다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부추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7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9월 11일 생방송 가락동 365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반입량부터 보시죠. 오늘 들어온 전체 물량입니다. 과일 1,668톤, 과일과채 1,021톤, 일반 채소 5,562톤, 총 8,25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해봤을 때 683톤 정도 더 적은 물량 들어왔습니다. 배추 반입 물량입니다. 804.3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777.1톤 들어왔었는데 어제보다 오늘 27.21톤 더 많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배추 10kg 상품 평균가 1,557원, 최고가는 12,500원, 최저가는 9,000원이었습니다. 오늘 평균가 1,557원이었고요. 어제는 11,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1,347원 하락했습니다. 네, 배추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9월 8일 9,000원대 시세를 형성했고요. 그 후로 상승세 나타내면서 9월 10일 어제였죠. 11,000원대까지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락세 나타나면서 오늘은 1,557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무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931.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737.1톤 들어왔는데요. 어제보다는 194.4톤 더 증가한 물량 들어왔습니다. 무 20kg 상품 평균가 보겠습니다. 2760원이고요. 최고가는 24,000원, 최저가는 18,300원이었습니다. 네, 어제 평균가가 23,000원대였는데요. 어제보다 오늘 시세가 더 떨어졌습니다. 등락가 살펴볼까요? 2,414원 하락한 가격 2760원에 낙찰됐습니다. 무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보겠습니다. 9월 6일 23,706원으로요. 최근 7일 동안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보여줬습니다. 그 후로 조금씩 하락세를 나타내고 또 유지하나 싶었는데 오늘은 2760원을 나타내면서 거래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배추와 무에 대해서 경매 시황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배추와 무가 추석 수급 중점 관리 품목입니다. 좀 이번 주 가격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면 좀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이번 주 가격 동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번 주 배추와 무는 추석을 대비한 출하 물량이 늘어나고 품질도 좋아지고 중도매인 구매력과 소비도 늘어나 보합세가 예상됩니다. 네, 사실 힘든 시기를 보냈던 배추와 무 농가였습니다. 그런데 품질이 개선됐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요. 아무쪼록 제값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가격은 보합세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채소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살펴볼 품목은요. 근대입니다. 15.07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15.76톤 들어왔었는데 어제보다 0.688톤 더 적은 물량 들어왔습니다. 적근대 2kg 상품 평균가 18,557원입니다. 최고가는 21,400원, 최저가는 17,7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 평균가 18,000원대인데요. 어제는 25,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습니다. 7,384원 하락하면서 18,557원에 거래됐습니다. 적근대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
41,000원대로 최근 7일 동안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었는데요. 그 후로 그래프가 점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죠. 오늘 18,557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소비 부진이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어느 지역이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됐을까요? 경기 광주시가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21,400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도 볼까요? 여주군이네요. 17,440원을 기록하면서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에 호박 보겠습니다. 287.8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266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21.82톤 정도 더 증가한 물량이 반입됐습니다. 늙은 호박 10kg 상품 평균가 오늘 6,279원입니다. 어제는 18,000원대였는데요. 많이 떨어진 모습이죠. 11,749원 하락한 6,27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늙은 호박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를 그래프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 5,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고요. 그 후로 바로 다음 날 급상승하면서 22,500원대까지 또 올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그래프가 계속해서 굴곡이 좀 많은 편이다, 가격 변동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는 목요일날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이번에는 최고가가 아니라 평균가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8월 13일 8,634원을 기록했고요. 그 후 8월 18일대에 급 하락한 모습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또한 좀 굴곡이 있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는데요. 9월 4일 2,500원대로 최근 30일 동안 중에서는 최저가를 기록했었고 그 후 9월 11일, 그래도 오늘은 상승하면서 6,27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생표고 보겠습니다. 2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5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오늘이 2톤 정도 더 적게 들어왔습니다. 생표고버섯 16kg 특품입니다. 평균가 오늘은 30만 5,917원, 어제는 21만 956원이었습니다. 네, 어제보다 오늘 94,961원 상승하면서 30만 5,917원에 낙찰됐습니다. 생표고버섯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를 그래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9월 8일 20만 4천 원을 기록했었는데요. 그 후로 상승세 나타내면서 특히나 9월 10일부터 11일, 어제와 오늘 급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46만 7,500원까지 상승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 생표고버섯의 작황 상태가 좀 부진했었습니다. 그러나 추석을 앞두고 이제 고품질의 생표고버섯이 반입되면서 좀 좋은 품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물량이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좀 가격이 급상승한 것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근 30일 동안의 최고가가 아니라 평균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1일 32만 5,269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었고요. 하지만 9월 4일 때 18만 원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회복세 나타내면서 오늘은 30만 5,91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요 거래된 농수산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채소입니다. 당근 경매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당근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오늘 들어온 물량입니다. 138.3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242.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104.1톤 더 하락한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당근 20kg 상품 평균가는 59,976원, 최고가는 71,000원, 최저가는 55,000원의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59,976원을 나타냈는데요. 어제는 6만 원대의 시세였죠. 등락가 볼까요? 866원 하락한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당근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보겠습니다. 9월 5일 55,859원의 시세를 형성했었고요. 그 후로 상승세 나타내면서 9월 7일, 최근 7일 동안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66,000원에 낙찰됐었고요. 그 후로 그 시세 유지하다가 9월 9일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59,976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여도 30일 평균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작년도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간격 차이가 좀 있죠.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가 더 좋은 시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59,976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좋은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당근입니다. 강원 평창군 46,697원, 강원 홍천군이 59,889원, 부산 기장군이 50,083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로 살펴볼까요?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은 곳은 평창군이었습니다. 73,000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 중에서는 홍천군이 차지했네요. 59,889원을 기록하면서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채소 당근의 경매 시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여러분, 가락동 시장이요, 꽤나 넓은 곳인데 불구하고요,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늦은 시간이 될수록 제가 서 있을 곳이 없을 정도로 꽤 많은 농산물들이 이곳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자, 제 옆에 보이는 건 뭐 오이들이지만요, 비타민 A에 보고 오늘의 농산물은 바로 당근에 대한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매사님 반갑습니다. 당근 준비해 오셨나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경매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채소는? 당근입니다. 경화가 가장 좋아하는 채소는? 당근이죠. 네. 자, 당근에 대한 경매 상황 좀 짚어볼 텐데요. 네. 또 우리 경매사님, 뭐 가족 중에 이렇게 좀 고향에서 농사 짓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예, 그 바로 밑에 이제 동생이 벼농사를 좀 짓고 있습니다. 벼농사 친동생이요? 예, 예. 성함이? 예. 유진우입니다. 예. 진우 씨. 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진우 안녕. 잘 있었는가? 네, 끝이에요? 친동생인데? 예. 예. 그럼 어차피 올 추석에 또 가서 볼 거고. 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지난 정은 이제 고향에 가서 나눠야죠. 맞습니다. 네. 친동생은요, 지금 산지에서 열심히 농사 짓고요. 형님은 이곳 가락동에서 또 제값 잘 받기 위해서 또 힘써 주실 텐데요. 그럼 네. 오늘의 주인공 당근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반입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주시죠. 예, 이제 반입 상황은 드디어 이제 부산 저장 당근이 오늘로서 출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양은 어제보다는 조금 이제 작게 이제 반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좀 작은 양인가요? 예, 예. 가장 중요한 이제 당근의 경매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예, 어땠나요? 예. 오늘 이제 일부 이제 저장 당근하고 권행지 당근 일부가 이제 출하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행지 당근 품위가 예상했던 대로 품위가 이제 많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좀 혼선도 조금 있었죠. 사고자 하는 사람하고 팔고자 하는 사람하고 그 기대 심리가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조금 혼선은 조금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럼 좀 지난주하고 살짝 좀 비교를 좀 해보자면요. 지난주에 대비했을 때 어때 경매 상황을 좀 지난주에 좀 비교를 해주시자면요. 예, 지난주에는 이제 저장 물량이 이제 막바지 잔여 물량이 이제 출하가 되면서 상품과 하품 간의 그 등급 차이가 조금 벌어졌고요. 또 그에 따라서 부패가 이제 과다 발생하면서 가격 또한 조금 등락폭이 조금 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산지에 계신 분들이 가장 이제 걱정이 가격이 너무 등락폭이 심하면은 사실 가장 고충을 겪는 게 산지잖아요. 예, 좀 안정적인 가격을 좀 유지를 해야만이 소비도 원활하게 잘 될 텐데요. 예. 좀 이렇게 당근 좀 보여주세요. 오늘 이렇게 예. 당근을 가져오셨는데 예. 그냥 하늘을 봐도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큼직한 이쁘죠? 당근이에요. 예. 주로 어디서 많이 좀 출하가 되고 있나요? 지금 예. 이제 권행지 당근인데요. 그 이제 평창 진부에서 지금 출하가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산 대길이에서 지금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그쪽 지역에서만 출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진부부터 쭉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이 대부분 높은 고랭지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고랭지 당근의 지금 생육 환경은 지금 어떤 편인가요? 예, 이제 생육 환경은요. 올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아주 폭염이잖아요. 폭염, 네. 폭염에다가 또 가뭄에다가 근데 이제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이제 성장기에 생육이 부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 작황이 네네. 예년에 비해서 매우 좀 나쁠 뿐더러 한 20-30% 정도는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작황이 지금 사실 한 30% 정도 내외로 지금 줄어드는 상황인 거예요? 예. 앞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좀 좋아질까요? 날씨가 좀 더 좋아져야 되나요? 네. 날씨도 날씨지만 그냥 시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것이 한 2주 정도 이렇게 지나면 정상적인 물건이 이제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예. 아까 살짝 좀 둘러봤는데 네. 당근이 안 보여요. 좀 재고가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재고가 정도인데. 지금 예. 바닥이 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예. 반출 상황을 좀 한번 짚어주세요. 네. 출상 이제 뭐 요번 주 지나서 다음 주까지 갈수록 이제 소비는 조금 지금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왜냐하면 이제 수요가 느는 이제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나마 다행이에요. 사실 명절에 요거 좀 모든 요리 이거 당근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예. 산지에서 올해 한 해만큼 우리 경매사님이 좀 전달해 주신 대로 많은 고충을 겪은 게 또 산지에 계신 분들입니다. 예. 힘낼 수 있는 응원의 메시지 좀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래요. 올해 지금 참 농사짓느라고 참 우리 그 당근 생산 농가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답을 해드리려니까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좋은 농산물 생산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대한민국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주먹 예. 반드시 최고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거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셨죠? 두 주먹 불끈 쥐시고 정말 강력한 의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정말 많은 농가에 계신 분들이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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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셔도 돼요. 네, 예. 고맙습니다. 자, 당근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드렸습니다. 말 그대로요. 고랭지 당근이 이제부터 출하가 된다고 하니까요. 좀 희망을 갖고서 제값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락동에서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가락동 연결해서 경매 상황 생생하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농협경제지주 가락공판장 양승환 부사장과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죠. 9월 첫 주에 이 당근의 가격 동향을 어땠는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첫 주는 좀 어땠습니까? 예, 9월 첫 주 당근의 가격을 살펴보면 20kg 기준 6만 7천원에서 6만 3천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동기 기간 약 4만 원 정도 거래가 높은 것으로 올해 평균 3만 원, 지난해 4만 원보다 올해 평균 3만 원 높게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을 때 올해 평균적으로 한 3만 원 높게 시세가 형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첫 번째로는 생육 부진으로 인해 부산 경남 지역의 하우스 물량이 면적 대비 생산량이 한 30% 감소하고 하였고, 또 두 번째로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출하 대기 물량이 고랭지 당근 출하가 지연되면서 당근 출하주들의 기대 심리가 물량 조절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네. 안정적인 생육 상황 조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간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종자 로열티로 무려 2, 3조 가량이 지불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2, 3조, 2, 3조 요. 굉장한 양이 지불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근 역시 외국산 종자 점유율이 높아서 농가 소득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 국내산 당근 종자인 탐라홍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제주 농업기술원 김보화 연구사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 근무하고 있는 농업연구사 김보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당근 신품종이 탐라홍이 개발됐다고 들었습니다. 기존 당근에서 어떤 점을 좀 보완했는지 궁금한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주 지역은 외국에서 수입된 한 품종의 재배 면적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민들이 이 품종만 찾는 데는 수량이나 모양 면에서 타 품종에 비해 우수하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찹습하거나 생식으로 먹었을 때 맛과 향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네. 네, 저희 탐라홍 품종은 기존 품종에 비해서 당도가 높으면서 색도 진하여 맛도 좋고 모양 면에서도 균매침이 좋아서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품종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존 외국산 종자보다 당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좀 얼마나 답니까? 기존 당근은 수확 시기에 따라서 당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6에서 10브릭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탐라홍은 기존 제주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과
같은 시기에 수확하였을 때 한 0.5에서 1브릭스 이상 더 높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고 있는데 굉장히 선명하네요, 색깔이. 모양도 그죠? 예뻐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농가 실증 시험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제주도 당근 주산지라고 할 수 있는 구좌읍 평대리라는 지역에서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좌 지역은 예로부터 비가 많이 내리는 동네여서 밤마다 따로 관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올해 당근 파종기 때 비가 내리지 않아 대부분의 농가들이 평년보다 늦게 파종이 들어갔고 발화도 늦었습니다. 네, 탐나홍이 들어간 농가 포장에는 지금 한창 본엽이 한 4에서 6매 정도로 정상적으로 생육 중이고요. 네. 잘 관리해서 12월 넘어서 수확기가 되면 당근 재배하시는 농가분들이나 당근 유통 관련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예. 현장 평가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외국산 대체 종자로서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받아볼 예정입니다. 그 평가에서 좀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자, 탐라홍이 종자 보급을 확대하고 또 출하되기 시작한다면 어떤 좋은 점들을 좀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도내 당근 종자의 국산화율은 15%에 불과합니다. 예. 국산화율 초기 목표를 저희가 30% 정도로 설정을 하였는데요. 탐나홍이 당근 국산화율을 높이는데 한 몫을 한다면 아마도 5억 7천만 원 가량의 수입액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름이 제주를 대표하는 탐나홍인 만큼 당근도 브랜드화를 시켜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제주 당근 농가에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도내 당근은 전국 점유율 1위에 해당할 정도로 제주도의 중요한 작물인데요. 따라서 저희 기술원에서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기상재해라든지 앞으로 있을 이상기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근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가뭄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듯이 올 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올 겨울에 즐거움이 꼭 찾아올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네, 자, 빠른 시일 내에 이 탐나홍 네. 잘 보급돼서 농가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양승환 부사장과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장 당근이 끝이 나고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는 고랭지 당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네. 앞서서 경매사와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고랭지 당근의 본격적인 출하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네. 이번 주부터 예년보다 15일 정도 20일 늦은 이번 주부터 고랭지 당근이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당근 생산량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올해 고랭지 작황은 가뭄 성장기 생육 부진으로 20-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생육 부진이었다고 하시니까 품질도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걱정되네. 상황인데요. 예. 오늘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반입된 고랭지 당근 품위가 또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또 앞서 듣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출하될 당근 상태는 좀 어떨까요? 예, 현재 예상대로 가뭄 생육 부진으로 품질이 예년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 출하 시기에는 상품성이 아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품성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다행이다라고 볼 수가 맞아요. 있겠고요. 네. 자, 이제 고랭지 당근이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면 당근 시세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전체적인 당근 시세는 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현 시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추석 전으로 반등이 예상됩니다. 근데 이 고랭지 당근이 출하되는 시기가 지금 이번 달이잖아요. 9월인데 가격 동향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현재로서는 한 7만 원 전후로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추석 명절 소비가 예상되며 가격도 강세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당근은 앞으로 좀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농가에서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채소 당근 가격 동향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채와 과일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9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농산물들 중에서 과채와 과일 시황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배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257톤입니다. 어제는 708톤 들어왔는데요. 어제에 비해서 무려 451톤 줄어든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257톤 들어왔고요.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배 신고입니다. 15kg 특품. 평균가는 48,634원, 최고가는 52,0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 평균가가 49,370원이었습니다. 오늘은 48,634원, 어제에 비해서 736원 하락한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자, 15kg 특품 기준 최근 7일 평균가를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초, 특히 9월 5일 때는 7만 원대 평균가, 최근 7일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약 3만 원 정도 하락하면서 9월 7일에 39,750원을 기록했고요. 약 만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9월 11일인 오늘은 48,634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배 평균가 확인하셨고요. 다음 산지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상주시입니다. 32,932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남 나주시 23,996원, 충남 아산시 42,706원에 거래됐습니다. 전체 산지별입니다. 상주시가 최고가 53,000원을 기록했고요. 아산시가 최고가 48,000원, 이어서 평균 가격입니다. 아산시가 42,706원을 기록했고요. 이어서 상주시가 32,932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과일 같은 경우는 추석에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는 그런 품목 중에 하나죠. 특히나 배는 그중에서도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은데요. 이 배 가격 동향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승환 부사장님, 이번 주 이제 배 가격 동향을 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예, 이번 주부터 추석 선물 세트 물량이 본격 출하됩니다. 따라서 대형마트와 중도메인 구매력 증가로 강보합세가 예상됩니다. 네. 약간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 농가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과일 경락가 이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품목은 바로 포도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326.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353.8톤이었는데요. 어제에 비해서 27.27톤 줄어든 반입량 326.5톤을 기록했습니다. 포도, 그중에서도 거봉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은 2kg 상품이고요. 평균가는 1,890원, 최고가는 13,000원, 최저가는 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평균가가 1,954원이었습니다. 어제와 큰 폭의 차이는 없이 1,89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포도 거봉 기준 전년도 30일과 올해 30일을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선이 지난해고요. 이 실선이 올해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큰 가격 차이는 보이지 않는 모습,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월 23일 때는 9,400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는 약간 낮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이후로 올해 가격 조금 더 높아지면서 지난해보다 계속 높았고요. 오늘은 1,890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30일을 놓고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이어서 산지별로 비교해보죠. 포도 거봉, 경북 김천시 9,299원에 거래됐습니다. 경북 영천시 9,112원이고요. 충남 천안시 7,791원. 다음 전체 산지별입니다. 자, 최고가 중에서는 상주시가 가장 높은 19,0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 살펴보면 상주시가 12,608원, 영동군이 11,956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 이제 달달한 포도가 나오는 거는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승환 부사장님, 포도 시세는 어떻게 될지 좀 전망해 주시죠. 예, 전주에는 약보합세가 거래되었으나 금주에는 반입량도 증가하면서 중도메인 구매력도 높아 보합세가 예상됩니다. 포도 가격은 뭐 계속해서 변동이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과일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품목은 바로 사과입니다. 자, 사과 전체 반입 물량은 354톤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400톤 기록했는데요. 어제에 비해서 46톤 줄어든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가격은 어땠을까요? 사과 홍로 5kg 상품 기준. 오늘 평균가가 35,812원, 어제는 49,947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5,135원 떨어진 35,812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최근 7일 최고가를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5일에 5만 원까지 기록하다가 이 가격대 9월 7일에 7만 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7만 원의 가격이 다소 떨어지면서 오늘은 약 2만 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9월 11일 5만 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과 가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오늘의 과일은요, 대추 방울토마토와 방울토마토입니다. 경락가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지금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역시 반입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토마토 반입 물량입니다. 총 144.2톤 들어왔고요. 어제에 비해서는 34.47톤 줄어든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배추 방울토마토 3kg 특품,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품목 중에 하나인데요. 평균가는 23,23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평균가가 21,978원이었는데요. 오늘은 23,237원, 어제에 비해서는 1,259원 상승했습니다. 배추 방울토마토 최근 7일 최고가를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3kg 특품 기준입니다. 9월 5일에 24,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올랐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긴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9월 11일 36,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자세한 상황들은 잠시 후에 또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산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가는 횡성군 36,0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도 횡성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22,295원, 평택시가 15,558원, 예산군이 14,72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방울토마토입니다. 5kg 상품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평균가가 23,091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25,0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 평균가가 24,710원이었는데요. 오늘은 23,091원, 어제에 비해서 1,619원 하락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자, 방울토마토 최근 7일 최고가를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초까지, 지난주까지는 9월 7일 35,000원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냥 방울토마토인데요. 이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약 10,000원 정도 최고가가 떨어지면서 오늘은 25,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모습, 이 그래프를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평균가를 놓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그래프가 최고가였다면 이번 평균가인데요. 범위를 넓혀서 보니까 지난해와 좀 가격 차이가 있구나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8월 중순과 하순까지는 이 지난해 그래프보다 올해 월등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9월 들어서면서 지난해와 좀 비슷해진 상황이 됐고요. 9월 11일 오늘은 23,091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보다는 약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울토마토 이어서 산지별입니다. 강원 춘천시입니다. 18,612원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평택시 12,848원, 강원 횡성군 12,795원. 전체 산지별입니다. 최고가는 춘천시가 기록했습니다. 28,000원이고요. 횡성군도 27,000원의 최고가. 이어서 평균 가격입니다. 화천군이 2만 원을 넘겼군요. 21,704원에 거래됐고요. 춘천시가 그 다음인 18,612원의 평균가, 그리고 평택시와 횡성군은 12,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이 오늘의 과일 과채 경매 상황은 어떤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노현지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전해주시죠. 자,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나와 있는 리포터 노현지입니다. 지금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요. 제 뒤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신데요. 와, 정말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분들은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겠지만요. 모두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는요. 굉장히 평소보다 많은 이 과일과 과채가 반입이 되면서 더욱더 바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나섰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께 좋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과채는요, 바로 다이어트 할 때 꼭 먹는 이것입니다. 바로 한 입에 쏙 넣고 먹기 좋은 방울토마토와 대추토마토인데요. 중앙청과 이재희 경매사님과 함께 방울토마토와 대추토마토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중앙청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활기 넘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좀 추석을 앞두고 많은 농산물이 좀 시장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토마토에 관해서 경매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오늘 반입 상황과 지난주에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네. 그리고 지난해 동기간에 비교했을 때 그 반입 물품의 차이가 있는지, 물량의 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은 지난주보다는 반입량은 소폭 감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년보다는 재배 면적이 좀 증가되면서 대추형 방울토마토는 전년보다 약 한 30% 증가한 15톤 입고되었고, 원형 방울토마토는 10% 증가한 13톤 입고되었습니다. 네. 토마토가 또 어디서 출하가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반입된 토마토의 출하 지역은 어디인가요? 네, 먼저 그 원형 방울토마토는 그 주산지인 강원도 춘천에서 주로 출하가 되고 있고요. 지금 그 일부 지역, 경기도 송탄, 오산, 또 충청 예산 지역에서 일부 출하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대추형 방울토마토는 그 주산지인 충청 지역, 그래서 이제 음성, 진천, 부여, 예산과 지금 이제 강원도 횡성과 춘천 지역에서 일부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우리 농가들의 노력이 결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 작황과 생육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금년도에는 이제 그 8월 심한 그 폭염과 또 9월달 잦은 우기로 인해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조금 작황이 좀 안 좋은 편입니다. 그로 인해서 상품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최근에 일기가 좋아지면서 다시 상품성이 좀 좋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상품성이 좀 나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돌아온 방울토마토와 대추토마토 품질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가요?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좀 이제 고온 피해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조금 물황가든지 아니면 좀 열과들이 발생되면서 전년보다는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오늘 들어온 그 방울토마토와 대추토마토 경매 상황, 지난주 경매 상황과 비교하자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일단은 전년을 비교를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적이 증가되다 보니까 원형 방울 그 같은 경우는 전년보다는 약 한 40% 증가한 약 한 80톤이 입고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세는 그 전년보다 20% 하락한 키로에 한 4,400원대 유지가 되었고, 그다음에 그 대추형 방울토마토는 전년보다는 30% 증가한 약 한 90톤이 입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세는 그 소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약 한 10% 올라간 5,100원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오늘은 전일보다는 그 어떤 이제 소비 추석을 앞두고 있으면서 소비가 좀 부진되면서 반입량은 좀 감소가 되었지만은 그 시세는 소비 부진으로 인해서 약간 하락한 원형 방울은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그다음에 대추형 방울토마토는 어제와 비슷한 16,000원에서 18,000원대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시세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추세인데요. 네.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시안 게임하고 한일전, 축구 이런 그 야구 때문에 소비량이 좀 많았는데,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제 추석을 앞두면서 소비가 지난주보다는 좀 주춤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재고량이 좀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 반입량은 감소되더라도 소비가 부진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세는 약보합사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토마토 농가들도 그 추석 출하 준비 잘 하고 계신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예, 금년도는 잘 아시겠지만은 추석이 9월 24일로 평년에 비해서 좀 빠르고, 또한 그 연휴 기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전후로 많은 물량이 출하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경매 마지막 날인 그 9월 22일까지도 많은 토마토가 그 시장에 반입될 걸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토마토가 유입된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번 주 경매 상황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뭐 추석이 9월 24일이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다가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제수용, 선물용 이런 과수 소비가 증가되면서 토마토는 아무래도 소비가 조금 주춤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가지고 시세는 조금 저희가 약보합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폭염 등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 올 여름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을에는요, 우리 토마토 농가에 붉은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리포터 노현지였습니다. 네, 현장 상황 이렇게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이 방울토마토와 대추 방울토마토 반입량부터 좀 살펴보죠. 예, 9월 첫 주 방울 대추 토마토는 반입량이 330톤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물량이 반입되었습니다. 지난해와 비슷하다면 뭐 가격도 좀 비슷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난해 동기간 대비 방울 토마토는 킬로그램당 상품 기준이 5,200원을 형성했고, 올해도 5,200원을 형성하여 동기간과 비슷하였고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추 방울 토마토 역시 지난해와 같은
킬로그램당 7,300원을 형성하며 전년 동기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하량도 중요할 텐데요. 이번 달 출하량은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9월 출하할 지역은 강원도, 춘천, 네. 경기도 평택, 충주, 음성 등이며 하루에 40에서 50톤 정도 가량 반입되고 있습니다. 예. 9월 출하량은 폭염과 8월 하순 폭우로 인해서 착과 불량 및 생육 부진으로 단수가 감소하여 전년보다 한 8% 정도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추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번 달 출하량은 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예, 9월 출하량은 출하 면적은 증가되었으나 그 고온으로 인해서 수정 및 착과 불량과 생리장애 발생으로 단수가 4% 정도 감소하여 전년보다 한 3% 정도 적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농가에서 가장 궁금해할 것이 아무래도 이번 달 가격 동향일 텐데요. 대추 방울토마토부터 좀 전망을 해주시죠. 9월 대추 방울용 토마토 도매 가격은 출하량 감소와 폭염에 의한 품질 저하로 지난해 23,000원보다 약한 19,000에서 21,000원대로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원형 방울토마토 도매 가격은 지난해보다 26,000원과 비슷한 보합세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방울토마토와 대추 방울토마토 9, 10월 정식 면적에 대한 예측도 나온 바가 있습니까? 예, 9월, 10월 원형 방울토마토 정식 면적은 가격 약세가 지속되면서 대추형 방울토마토를 품종을 전환하는 농가가 들어 지난해보다 각각 한 1, 2% 정도 감소하는 반면 11월 정식 시기 지연으로 지난해보다 1%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 대추 방울토마토는 9월 정식 면적은 전남, 충남에서 유리온실 신축으로 전년보다 한 1% 정도 증가하고 10월은 그 경기 정남 지역 그 장목 전환과 충남 부여에서 11월에서 10월로 정식 시기를 그 앞당기는 농가 의향이 높아 전년보다 한 2% 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방울토마토와 대추 방울토마토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이왕 이렇게 정보 주시는 김에 일반 예. 토마토 시세까지도 좀 전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강원도 지역에서는 신규 시설 재배 확대와 타품목 잠목 전환, 전남 화성과 전북 장수로 조기 출하를 위해 일부 농가가 정식 시기를 앞당기고 있는 반면 그 광주, 광역시와 경북 포항, 충청에서는 작황 부진으로 출하를 조기에 종료하는 그 농가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8월 중순까지 그 지속된 고온과 착과 불량 및 과비대 저조로 그 작황이 부진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9월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한 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나 뭐 날씨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토마토 9월 시세는 어떻게 될지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8월 말 일반 토마토의 경우 그 도매시장 가격이 지난해보다 한 38% 낮은 10kg에 한 16,800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9월에는 출하 물량이 감소되었으나 여름철 그 고온으로 저장성 및 품질 저하와 추석 시기 그 과일 소비 확대로 지난해 대비 약보합세인 10kg당 27,000원에서 31,000원으로 전망됩니다. 네, 약 보합세가 전망된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자, 8월 하순에 굉장히 많이 비가 내렸잖아요. 맞아요. 이런 비로 인해서 병충해라든지 바이러스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토마토 농가에서는 좀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집중 분석 이어드립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 시간에서는요, 이 부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네. 이 부추가 소비 부진으로 인해서 이 시세가 좋지 않았었잖아요. 맞습니다. 달이 바뀌었으니까 좀 가격을 잘 받아야 할 텐데요. 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지난 네. 8월 말에 이 시세가 대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저희가 그런 점들을 한번 짚어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했던 바가 있는데요. 네. 자, 9월 한 주가 어떤 한 주였는지 한번 짚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승환 부사장님, 9월 한 주 어떻습니까?
예, 주초에는 그 산지 우천으로 반임이 들면서 강보합세가 그 형성되었으나 주중 이후 물량이 증가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가격 동향을 보면 그 지난주 평균 1,650원이 형성되었고 지난해 1,770원, 평년 1,500원보다 높은 시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부추 시세 오늘은 어땠을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추 전체 반입 물량입니다. 79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84톤, 어제에 비해서는 약 5톤 정도 줄어든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가격 살펴보죠. 부추 5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676원을 기록했고요. 어제 평균가가 1,746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에 비해서는 70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1,676원에 거래됐고요. 최근 30일 최고가를 놓고 비교해보면 8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3,250원대 최고가를 기록하다가 8월 31일에 1,500원 반 이상 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등하는 듯 했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오늘은 1,95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년도 30일 평균가와 올해 30일 평균가를 놓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말로 갈수록 지난해보다 올해 가격이 낮은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죠. 특히나 8월 31일 때 1,159원의 평균가 지난해보다 월등히 낮았고요. 하지만 반등하면서 오늘은 1,676원의 평균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영양부추입니다. 150g 상품 기준 평균가 1,331원이고요. 어제 평균가가 1,220원에 거래됐습니다. 어제보다 111원 상승했습니다. 최근 30일 최고가인데요. 8월 18일에 영양부추는 3,100원을 기록하다가 계속해서 하락했고요. 9월 11일 1,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영양부추 전년도 30일 평균가를 지금 점선으로 함께 확인하고 계시고요. 이 실선이 오랜데요. 8월 중순 이후에 계속해서 가격 약간 비슷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다가 9월 들어서면서는 지난해보다 좀 낮은 가격 1,33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상세한 경매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요, 이경화 팜캐스터가 또 준비를 하고 있죠. 네. 불러보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나와주시죠. 이경화 팜캐스터. 네,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가락동에서 살펴보는 집중! 작물 그 주인공은요? 부추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힘을 주셨는데 부추가 어디에 좋아요? 정렬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지금 사실 부추를 찾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걷고 있는데 네. 제 눈에는 부추는 좀 들어오지 않고요. 꽤 네. 많은 지금 산물들이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한쪽에서 계속 경매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예, 뭐예요, 저긴요,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상추가 지금 경매가 되고 있습니다. 상추 경매. 예, 부추가 아직 그럼 경매 전인 거죠? 예, 아직 경매 전이고 네. 경매 시간은 10시부터 경매가 시작됩니다. 10시부터 예, 그럼 예. 반입이 좀 미리미리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미니분 됐고 한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볼 작물이 바로 부추거든요. 경매사님 왜 부추를 선택하신 거죠? 일단은 예. 작년에 비해서 반입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시세도 괜찮기 때문에 집중 조명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예. 집중 조명을 해주셔야 될 텐데 예. 가장 중요한 품질부터 좀 우리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기온이 이제 하락하면서 끝함이라든가 백락, 진무름 등이 발생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근데 작물 생육이 원활해지면서 좀 길이가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최상의 길이가 어느 정도죠? 한 30cm 내외. 예. 성인 한 8 길이 정도? 예. 그 정도로 보면 가장 좋은 상태고요. 예, 맞습니다. 자, 지금 반입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가장 궁금했는데 네. 지금은 제가 제 눈엔 보이지 않지만은 네. 반입량을 이제 체크를 하셨잖아요. 예. 어느 정도 지금 들어와 있나요? 지금 금일 반입량은 79톤 정도로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현재 평균 70톤 후반에서 80톤 초반 사이에 반입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요 정도 양이면은 좀 전일 대비하면 어느 정도 좀 상승한 건가요? 일단은 한 2톤 정도는 좀 줄었다고 봐야 되고요. 네. 예. 오히려 더 하락한 예, 예. 거예요? 예, 네. 자, 그렇다면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경매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네네네. 부추 지금 경매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오늘 최고 시세는 한 2,000원까지 경매가 됐고요. 소비는 좀 많이 원활한 편입니다. 네. 좀 그럼 보합세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죠? 예. 네, 이렇게 좀 안정적인 보합세 유지에는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중도매인들의 이제 납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온이 이제 하락하면서 작물 생육이 좀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기는 했지만은 지난 폭염으로 인해서 꽃대 발생이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반입량이. 예. 사실요, 요맘때가 되면 약간 좀 일교차가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녁에 좀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 때면 좀 따끈따끈한 요 지짐이 좀 생각이 나는데. 예, 부추전이 생각 많이 나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부추전 말 그대로 좀 인기를 얻으면서 좀 소비가 더 원활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네. 기온에 따른 차이가 있는 거죠. 예,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좀 날씨가 추워질수록 그런 뭐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뭐 부추전 많이 해먹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원활하게 좀 나가고 있습니다. 네. 경매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채소는 부추입니다. 부추. 네. 어디 좋다고요? 정력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반출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세요. 네. 예, 지금 현재 그 재고량은 소폭 전일보다 좀 증가는 했는데 네네. 소비도 좀 전일보다는 좀 덜 됐어요. 덜 되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소비는 원활한 편입니다. 네. 네. 많이 좀 부추전 해서 드세요. 네네. 자, 가장 중요한 사실 좀 산지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네. 올해 참 고충이 많았잖아요. 아, 그럼요. 부추는 좀 어땠어요? 네. 부추도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뭐 작물도 잘 안 자랐고 그렇지만 이제 날씨가 이제 하락하면서 지금 꽃대 발생이 좀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수그러들 것 같고 이제는 반입량이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예. 자, 끝으로 이번 주 이제 부추 경매 상황까지 집중적으로 한번 좀 전해주시죠. 네, 뭐 이번 주도 뭐 특별히 뭐는 없고 반입량 같은 경우도 전주와 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세는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으로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상승과 하락. 예.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데요. 말 그대로 좀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가 좀 돼야만이 네네. 우리가 또 소비가 원활히 잘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끝으로요, 부추에 대한 아주 좋은 또 행사가 있다고 했는데 좀 잠시 전해주실까요? 예. 제3회 부추 양평 양동에서 부추 네. 축제가 열리거든요. 전국 유일의 부추 축제고요. 부추 음식이라든가 농산물 판매도 그런 행사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열립니다. 알겠습니다. 부추에 대한 다양한 먹을거리와 더불어서 다양한 축제 한마당에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관심들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락동에서요, 부추에 대한 집중 작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부추 경매사 박연이었습니다.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부추 경매 상황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축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뭐 그런 축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올해 또 울진에서도 부추 축제도 열리고 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올해 울진의 부추 시세는 어떤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울진 시세는 좀 어떻습니까? 예, 현재 8농가가 6,000평 정도 부추를 연중 재배하고 있으며 평당 한 5만 원대 수익을 올려 타 작물에 보다는 높은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새로운 작물을 또 네. 재배하는 농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서 한번 또 이런 어떤 비결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청년 농부인데 이 양주시 부추 농가 어르신들에게 아주 예쁨을 독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들어볼까요? 저는 이렇게 청년 농부가 나올 때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양주시의 특산물인 연양솔부추를 1000평의 시설 재배 중인 30살 청년 창업농 김동현입니다. 30살이래요. 반갑습니다. 다양한 실험과 설명이 네. 좀 개발 중이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설비 부분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 다단 재배가 있는데 프레임을 설계해서 분재배로 5층을 진열하면은 100평 땅에 설치했을 때 실제 재배 면적은 500평의 수확량이 나오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겨울 재배가 있습니다. 네. 시세가 가장 낮을 때 5에서 10배 이상 오를 때가 있는데 이때 생산하는 기술로 여기서 식물이 잘 자라는 파장의 LED를 이용하여 눈이 많이 오는 일사량이 부족한 날에 보강 역할을 하고 온도에 의한 식물의 겨울 수면을 LED에서 발생하는 발열과 보조 히터로 겨울 재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게 하는 재배 기술입니다. 예. 그리고 식물 부분에서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연양솔부추는 씨앗으로 퍼지지 않고 뿌리로 번식하는 분주 방식이기 때문에 모종 생산량과 증가의 퀄리티를 높이는 실험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스마트팜과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스마트팜은 또 아닌 거잖아요. 이 스마트팜으로 네. 진행하지 않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국내 스마트팜 특성이 시설 설치 시 편하고 관리가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서 네.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은 초반에 높은 비용이 발생하고요. 과한 유지 비용 때문에 손익분기를 넘지 못하는 시험 재배 농가나 앞서 나가고 싶은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예.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스마트팜이 필요 이상 기능의 과설계적인 부분을 느끼고 전자업계에 종사를 했던 과거 이력 기술로 이용을 해서 네. 전자시설 설치와 설치 시 안전 설계를 하여 직접 설치를 하고 재배시설 장목 특성에 최적화된 시설 설치로 초기 투자 저비용과 효율적인 유지비를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뭐 전자부품 관련 사업을 하셨던 형님분과 뭐 경기 불황과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귀농을 하게 되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네. 전혀 알지 못했던 이 농업 분야잖아요.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우선 전자사업부 중에 전에 LED 인공광을 판매하다가 네. 우연히 LED를 이용하여 충분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참 전자사업 당시에 물품 판매 후 수급이 잘 안 되거나 고객사의 횡포로 인해 가격 조정이 항상 문제였는데요. 불안한 경영의 연속이라 다른 신사업에 대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에 네. 농산물을 판매했을 때 무조건 당일이나 다음 날까지는 칼수금이 되더라고요. 이런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 농산물 판매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2년 전에 귀농을 했을 때 초반 시기에 농기계나 하우스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이웃들께서 저의 사연을 듣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좀 좋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지역 어르신들도 예쁘게 생각한다. 이 말이 정말 왜 예뻐하실 그런지를 것 같아요. 알겠네요. 예. 네. 참 이 마음 네. 변치 않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좋은 일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앞서 이제 천년 농부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번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네. 이어서 또 시황 브리핑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축산물 시황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소매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네, 배추 고랭지 한 포기 상품입니다. 평균가는 6,544원, 최고가는 8,000원, 최저가는 4,000원이었습니다. 등락가 볼까요? 어제보다 35원 하락한 가격이었습니다. 시금치 1kg 상품 평균가는 22,809원이었습니다. 전일과 비교했을 때 2,373원 하락한 가격이네요. 상추, 청 100g 상품 평균가 2,245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70원 상승한 가격 2,245원이었습니다. 당근 무쇠떡 1kg 상품 평균가 4,927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 7원 상승한 가격이었네요. 사과 홍로입니다. 10개의 상품이고요. 평균가는 25,811원이었습니다. 전일과 비교했을 때 495원 하락한 가격에 판매됐네요. 방울토마토도 살펴보죠. 1kg 상품 평균가는 9,207원, 최고가는 1,360원, 최저가는 8,250원이었습니다. 등락가는 0원입니다. 이번에 축산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이고요. 오늘 8,128원에 판매됐습니다. 한우 불고기도 볼까요? 4,402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어제와 같은 가격이었습니다. 돼지 삼겹살 보겠습니다. 2,194원에 판매가 됐는데 어제보다 1원 정도 상승한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 살펴보겠습니다. 2,219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 하락한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네, 이렇게 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벌써 7시 59분입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아쉽네요. 요즘 좀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거든요. 네. 외출하실 때 가벼운 외투 꼭 지참하시면서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네. 오늘 또 처음으로 함께해 주신 농협경제지주 가락공파장 양승환 부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자, 내일 방송에서는요, 추석맞이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